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영수TV의 엄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연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연료라는 것은 이제 연예인의 자존심, 연예인의 어떤 명예, 그 연예인의 인기,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참 좋은 게요, 자기 출연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값이 아니면 이걸 못하겠다, 이걸 달라. 그럼 못 주면 난 출연 거부하겠다. 편리하기도 하고 또 멋있죠. 근데 너무 높게 해놓으면 비싸니까 안 쓰죠. 안 씁니다.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인기도 없는 게, 유명하지도 않은 게, 뭐 실력도 없는 게, 잘난 것도 없는 게 돈만 그렇게 많이 달라고 그래? 우리가 바보야? 또 너무 낮게 달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인기가 없구나, 별볼 일 없구나, 저거 값싸네, 아주 사람을 낮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는 취급을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낮게 해도 안 되고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출연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달라고 하고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출연료 많이 받았죠. 방송 출연, 밤무대 또는 일반 업소, 정말 제가 출연 많이 했어요. 아마 횟수로 치면 어떤 인기 연예인 못지않게 많이 출연했지만 박미담이었기 때문에 출연료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낮았어요.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일해서 번 돈을 다 어디 갔냐? 빌려줘가지고 전부 날렸죠. 연예계에 와갖고 연예인들 공인이니까 다 착한 거 같고 다 믿고 같은 식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협회장이라든가 노동지부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코미디 총무라든가 실현자협회 이사라든가 이런 직책을 많이 맡았어요. 그래갖고 오랫동안 봉사활동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귄 지 얼마 되면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쉽게 믿고, 연예계 식구니까 이제 빌려줘요. 그러면 거의 90% 100% 가까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계 대형 금융사고가 간혹 터지는데, 그게 바로 연예인이니까 공인이니까 착하게 했지, 부도를 안 내겠지, 아는 사이니까 사기를 안 치겠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많이 벌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다 털리고, 그러나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부르는 곳이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하여간 출연료라는 건 이렇게 그 요술상자 같은 거죠. 근데 일단 스타가 되면 그 몸값이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상승을 해요. 그때부터는 정말 대한민국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쓰려면 억을 달라, 2억을 달라,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직 한 사람뿐이고 다른 데서는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도 써야 됩니다. 그때 배팅이 무섭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몸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기 자신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빌딩이 생기고 수만 평 땅이 생기고 그 스타덤에 올랐다.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코미디언이죠. 가장 높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았던 분들이 코미디언입니다. 여러분이 계셨어요. 서영춘 선생님, 배삼룡 선생님, 그리고 구봉수 선생님. 이런 분들은 170표를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개편 때가 되면 호텔방에 선생님을 감금을 하고, 아마 모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당한 사람은 감금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왜 도장을 안 찍으십니까? 이거 170표입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제발 오늘 협상을 좀 해주시고 내일 녹화장에 나오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170표를 받아갖고 여기다가 9, 0, 0, 0, 0, 0, 0 한없이 썼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 은행에다 딱 제시를 하니까 은행에서 이제 회장님한테, 재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이 아니 그걸 결제를 하면 재벌이 해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도를 냈죠. 부도를 내서 미국으로, 외국으로 떠났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이 출연료 정말 어떻게 튈지 어떻게 다가올지 저한테도 내일 모레 160표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선배분들하고는 틀려서 저는 연예인이 그 출연료를 꼭 현찰로 달라고 그러는 거, 또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 가령 어디서 500을 받았어요. 제 인기는 300밖에 안 되는데 왜 500을 주십니까? 이래갖고 200을 돌려드리는 연예인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인기는 200, 300밖에 안 되는데 600을 달라, 700을 달라. 이게 이제 언밸런스죠. 이런 거를 제가 연예계 쪽에서 늘 봅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롱런을 하려면, 그리고 한 번 거래를 맺은 사람이 또 나를 부르게 하려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라. 현금으로 또 많이 달라고 그러고 반드시 미리 송금하라 그러고 이런 것을 저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장기전으로 가라. 그리고 언젠가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대우를 해준다. 뒤에 가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100을 받았어. 내일 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가계수표면 가계수표, 어미면 어음, 부도난 거면 부도난 거 뭐 다 봤습니다. 덤핑이면 어때? 깎아줄 수도 있죠. 거래인데 이게 비즈니스인데 외상은 왜 안 됩니까? 연예인이라고 그래서 외상 없습니까? 어느 기업체에서는요, 제가 일을 갔더니 금년에 너무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와서 받아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내년에 또 제가 와서 그 공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가서 2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갔더니 회사가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3년치. 지금 3년치를 못 받았어. 내년에 가서 또 공연해갖고 4년째 그걸 받아야 돼.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돈도 못 받고 4년씩이나 가서 외상 나중에 부도나면 어떡하려고. 벌써 회사가 보니까 부도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제가 그 회사에 4년 동안 출연하는 동안에는 거기는 김학래 씨나 이용식 씨는 못 간다 이거. 외상을 제가 받아주고 덤핑을 받아주니까 그 회사에서는 저만 쓸 거 아니에요. 외상값은 나중에 또 이렇게 받는 수도 있고 그건 또 전화위복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없는 김학래 씨나 이용식 씨를 왜 거기다 끼냐. 근데요, 김학래 씨가 축하를 한다 그러면서 항상 어디를 다니면 그래요. 나는 엄영수 씨하고 친하고 정말 엄영수 씨하고 가깝고 학교 선후배 사이고 그래서 엄영수 씨가 개그맨 원서를 냈을 때 내가 심사를 해서 그걸 합격을 시켰다. 그래서 저거 너무 친하기 때문에 자기는 엄영수 씨의 2회 결혼식에 자기가 사회를 봤다. 그렇게 가깝다. 그냥 결혼식 사회 봤다 그러면 누가 잡아갑니까? 꼭 2회 결혼식, 그것도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서 2회 결혼식이라고. 그럼 이게 진정한 동료입니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또 이용식 씨께서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띄웠어요. 엄영수 씨가 좋은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혼례를 올리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 수많은 하객들이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1회, 2회 때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3회 때는 축의금을 면제시켜드리겠다. 이런 광고를 자기가 때려갖고 그게 저를 우애해주고 저를 사랑하는 동료입니까? 꼭 그냥 3회라는 말 없이 그냥 축하객들을 많이 오게끔 자기가 하겠으니까 여러분 많이 와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지 동료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연료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